예, 이번 시간은 이제 이데올로기를 끝내고 행복 3요소의 하나에 해당하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정은 감정 일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감정의 형태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3요소의 이제 하나로서 이 제시되는 감정은 삶의 활동 중에 느끼는 일체의 분위기, 뭐 기분과 같은 것, 뭐 심정, 감회, 심사 등과 같은 뜻으로 당신이 어떤 사유나 활동과 동시에 발생하며 그 사유나 활동의 동기이기도 하고 또 결과이기도 한 최종 산출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할 것인가, 피할 것인가와 같은 호불호, 선과 악 같은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야기되죠. 크게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 먼 산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 느낌도 어떠한 상태의 어떤 기분으로서 우리가 흔히 감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 뭐 이성적이라든지 중립적, 자긍심, 뭐 편리함 이런 것들도 이러한 그 중립적인 기분도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가능한 한 긍정적 감정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 경영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감정은 현재 기분을 대변하기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재촉하는 기능도 하죠. 또한 대외적으로 뭐 소통 기능, 뭐 영향력 행사 역할 이런 것들을 뭐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체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본적인 감정은 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냐, 또 아니면 후천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그 논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험의 어떤 산물이라고 뭐 여겨지는 것이 뭐 다수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어나서 환경으로부터 배우고 경험하면서 습득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경험이 아닌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다면은 행복론 자체도 사실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상황이 슬픈지 분노해야 하는지까지 안다고 볼 수 없다 하는 것은 감정이 경험의 산물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리사 펠드만 베르시라는 그 감정 연구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어떤 부족, 우트카 에스키모인이라고 하는데요. 우트카 에스키모인. 어떤 부족은 분노라는 개념이 없고 타히티인들 같은 그 사람들은 슬픔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뭐 이것은 뭐 후천적 경험의 산물이라는 것을 뭐 일정 정도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특정인들에게 있어서 긍정성, 부정성,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하는 등의
기본적 성격은 선천성을 무시할 수도 없다 하겠습니다. 동일한 영화에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는 동일한 감정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동일한 감정을 가진다는 그 실험이 있는데요. 이것은 또 선천성을 뒷받침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가적 공부가 각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정에 있어서의 그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감정의 기초 요소를 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사 펠드만 베르슨 감정의 범주화 카테고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감정의 범주화와 감정의 입자도 이모셔널 그래뉴러티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감정의 범주화라는 것은 당신이 어떤 상황은 두렵다거나 즐겁다거나 하는 것을 경험하여 경험치로 내 머리에 집적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경험을 통해서 감정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은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표현함으로써 당신의 의사가 전달되게 되는데요. 이 능력은 자신의 정확한 감정 상태 또한 그에 알맞는 표현을 알아야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감정 입자도라고 말하는데요. 따라서 당신이 감정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범주화는 물론이고 그에 대한 입자도를 향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작은 사건에도 반응하는 자기 기준을 바꾼다든지 근거가 희미한 건강 염려증 아주 요새 분들이 많이 있죠. 약을 엄청 많이 먹는 사람, 영양제를 많이 먹는 사람, 또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아가는 사람, 이런 건강 염려증, 시험을 앞둔 불안 장애, 미디어가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알려주는 건강 상식에 대한 선호, 이런 것들, 오염, 공해, 전자파, 카펫, 매연, 먼지 등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바로 나의 감정을 어떤 범주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또 우리가 감정에 대한 대처하는 그런 형태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그 감정 대처 형태는 감정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라기보다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정 처리를 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감정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능동적인 방식, 수동적 방식, 그리고 중립적 대처 방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능동적 방식은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보복하는 식으로 실행하는 경우, 이런 것이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표출에는 투사, 부정, 분리, 왜곡, 전치, 해리와 같은 특수한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투사라는 것은 프로젝션, 투사라는 것은 내가 화내는 것을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상대방의 감정을 감안하지 않는 적극적인 감정 표현은 오히려 상대방의 공격으로 내 감정을 더욱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수동적 방식에는 내 감정의 요구를 눌러서 대외적 표출을 자제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억제, 회피, 통일화, 합리화, 격리 등의 대처 방식을 말합니다. 합리화 방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위로를 위한 변명을 만들어서 자신을 위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일상 중에서 많은 감정의 혼란에 대해 되도록 타자, 공동체, 이데올로기에 대해 충실하려 함으로써 감정을 소극적으로 표출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립적 방식은 대응을 자제한다고 할까요? 감정을 용서하거나 무시하는 등의 어떤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사랑의 방식이라든지 승화를 한다든지 아예 무지, 몰라, 모르는 것 같은 것, 몰라서 대응을 안 하는 방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감정 대응 대처 방식은 일상 중에 흔히 나타나는 우리들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들의 모습과 대비를 해서 유사한 경우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 입자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심리학 서적을 보는 것도 유익한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정 일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